오늘 감독과의 대화는 우리 김성묵 감독님과 그리고 이 묵인 다큐에 함께 하셨던 출연진 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감독과에 대해 시작하면서 세월호에 관련된 제 경험을 잠깐은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7시 반 전에 KBS ETV에 주방에 TV가 있었거든요. 세월호 학생들을 싣고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그때 한테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인근에서 훈련을 하던 미군함 본 험프리호, 기억해요 분명히. 본 험프리호가 구조하러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KBS ETV에 방영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7시 반에 정확하게 아침상을 차리기 때문에 7시 반 아마 전이었을 거라고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공식적인 사고 시간이 8시 50분으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제가 KBS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그 다음에는 그거마저도 완전히 다 삭제가 됐어요. 그걸 목격을 하면서 제가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왜곡 보도를 했었고, 그 당시 제가 대구 여성의제나 대표로 재직 중이었었는데 이 사건은 정말 박근혜 정권,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내관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박근혜 퇴진 집회가 시작될 때 굉장히 회원들하고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회원들 중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회원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회원 교육할 때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만든 그 다큐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회원 교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다큐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니까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세월호와 관련된 제 소회를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김성묵 감독님, 저는 김성묵 감독님 생각이 나거든요. 세월호에 대해서 관련되는 다큐, 뭐 김호준 그거 방송도 그렇고 그거 유튜브도 그렇고 관련되는 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다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김성묵 감독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분이 살아서 나오셨지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살아남으셨고 단식을 하면서도 살아남으셨고, 또 자기 어떤 그런 피해 경험을 사회적으로 승화시켜서, 그리고 아이들이 한을 풀어주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저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 다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승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존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서요. 그래서 이 묵인 다큐를 만든 김성묵 감독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연진 분들은 직접 본인 소개와 그리고 다큐에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큐에 출연할 마음은 없었는데 출연하게 됐네요. 네, 저는 구미에 살고 있다가 4.16의 전원 구조라는 그걸 보고, 전원 구조였는데 바로 다 침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써놓은 각본이라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주시하면서 보다가 이렇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게 느껴져서
또 그때 그 어머니들의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리멤버 0416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찾고 하다가 이제 그 단체에 가입해서 전원구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전원구조였는지 모든 방송에서 이거는 어디서 꾸민 거라는 생각이 좀 직감적으로 들었고, 정말 이 말은 제가 딴 데 하면은 사이코라고 할까봐 못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제 생각을 말하게 됐네요. 네, 하여튼 전원구조가 거짓인 것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그 세월호 때문에 좀 길거리 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성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저 아까 감독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이게 제가 매번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정말 나를 이끄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싸움을 해나가시는 여기 성무님이라든가 여기 순주님이라든가,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거를 요번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었습니다. 책임이었고, 뭐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이거 준비하면서 친구도 많이, 애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지만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이 다큐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가? 이제 오늘 그런 질문도 근본적으로 또 하게 됐는데, 이 메시지가 정말 명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그거를 그 진실이라고 한 것은 그 정말 우리의 발길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빛이다. 그거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다, 이 생각을 제가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게 됐고, 그 책임이라는 건 나한테 화두로 남았어요. 그거는 아직도 뭔가 이 안에서 꿈틀거려야 하는 무언가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울먹이세요? 아니 뭐 왜요? 몰라요.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성함을 말씀 안 하셔서 정직석 선생님이시고 소상리 지킴이 소상리 사드반대 투쟁을 계속 하셨던 정직석 선생님이시고 큰 박수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한권이고요. 저는 이 세월호에 지금까지 잊지 않고 행동했던 것은 국가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국민들을 국가가 버렸다는 거, 거기에 아이들과의 약속, 너희들의 진실은 박근혜를 끌어내야만이 너희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싸웠던,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도 이 영화에서 나왔지만 우리들의 바람과 꿈은 물거품이 됐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세월의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결론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항상 응어리처럼 남아있죠. 그래서 세월호를 잊고 싶어서 무진쟁이 노력하고 지금도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걸 보면서 그동안
갇혀있던 하수구에 갇혀있던 그 흙탕물이 하늘로 치솟는 그런 느낌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의 죽음은 밝혀져야만이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수구에 있던 물이 흙탕물이 확 얼굴로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질질하게 들리는데요. 큰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무 감독님께도 괜찮고 아니면은 출연하셨던 분들께도 괜찮고요. 어떤 거든지 질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세월호가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안 들리는가 작아가지고. 아니 여기 나와야 돼. 세월호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세월호 전후로 아주 영향이 큰데 묵인을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와 그 다음에 묵인을 만들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영화를 만들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될 줄 몰랐던 일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로서는 30대 후반에서 갑자기 50대가 돼버린 10년이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고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고 또 그 도움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던 학생들과 그리고 또 많은 희생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던 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행동과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상황,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전달이 됐었으면 싶었어요.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가 드리는 어떤 메시지는 어떤 사고도 어떤 사건도 어떤 피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이 진행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울림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우리의 반성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제발 다시는 이런 반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안 되는 우리 제작자들이 이분들이 다인데 이분들 모두도 그런 생각으로 다 함께 시간을 지내왔고 이 영화를 만들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하여금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고 단체를 운영하시고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행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혹시 45년간을 YMCA, YWCA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에서
원로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다가 요즘은 뭐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는 날 아침에 청소년 지원재단에서 청소년 단체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들어왔고 그 영상을 앞에 화면에 띄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원 구조됐다고 해서 화면을 끄고 다시 회의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작품을 해주시고 그리고 묵인이라는 단어가 제게 그냥 와서 꽂히네요.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이었다. 우리 원오브 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저기 이태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 대구에 있었던 지하철 사건을 함께 했던 시민단체의 잡자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는 것들 뭐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집단적 무의식 가운데 아주 처참한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집단 무의식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세월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오늘 확인하고 그 가운데 저도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관심이 멀어져 있다는 거. 근데 하여간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김어준도 있고 뭐 저기는 박주민도 있고 뭐 지금은 정치하는 애들 가운데 제 후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묵인했다. 그런데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더 이상 입 다물어서는 안 되겠다. 애들한테 편지도 하고 그리고 만나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서서히 그죠 마치 무의식의 세계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한 우리가 이 무교양, 무감각성 그리고 상실된 커먼센스 이런 것들이 지배되고 있는 게 그 10년 세월 동안 또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한스럽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대를 얘기하는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죽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기자도 누구도 제 앞에서 기자라 얘기 못합니다. 우리 뭐 정진석 선생님 이렇게 늘 하시는 거 보면 앉아있어도 부끄럽고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도 나는 왜 저기 못 가나.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봤고 그리고 지금의 기본으로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 윤석열이가 저렇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전 테러단체 만들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테러는 테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이지. 대안교육이라고 외쳤던 놈들도 다 가짜였습니다. 대안은 우리가 지금처럼 스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하신 게 대안입니다. 대안은 있는데 안 했던 자들의 기억을 현실로 가져오는 게 대안이지 멀리 뒷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절대 모두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스님의 이 타이틀이 곧 사람들의 생각에 입을 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영화를 보면 선생님 말씀 속에서 정진석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책임이 다시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양심의 소리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부끄럽죠. 부끄러운 게 사실. 국가폭력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한마디 숨도 못 쉬고 살다가 지금 4.3은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도 10월 항쟁은 침묵 속에서 기고 있고요. 제가 1.18 안전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사업팀장으로 따르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진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를 원망하고 있어요. 치욕스러울 정도로 철저히 원수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가면 똑바로 보고 가면 되는데 영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묵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정치 쪽에 관여를 쪽밖에 안 하다가 책을 조선으로 달았는데 정말 쪽팔립니다. 보니까 어쩌기 나오시는 정치인들 뭐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까? 평소에 그래 자신만만한 분들이 제가 최근에 느낀 역사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즘 독립운동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몇 해 전에 KBS에서 일본에서 100년 지나면 문서가 공개되는 모양이에요. 너무 공개되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지금 순국승열 자리에 있는 판애들 시체들이 많더라고. 100년이 지나고 알 수 있거든요. 우리도 대통령 기록물을 100년 뒤에 누가 보고 채찍을 후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역할 중에 묵인이 증거로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직 힘이 없는 나라고 분단 속에서 똑바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미군 부대가 움직였다, 뭐 미군 군함이 가러 갔는데 뭐 묵은 게 있든지 제가 있어 가겠죠. 그 가다가 또 닫은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저렇게 남겨줬다 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정치 자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고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가 그리고 이렇게 진상규명을 할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피해자들이 더 갈갈이 찢어지고 더 피해자가 된다라는 그런 또 사실들을 또 우리 안전칠 의원님 여러 발언 속에서 저는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묵인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묵인을 통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이 부조리를 떠난 불합리한 상황을 조금은 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고 움직임이 있지만서도 그 걸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 걸음에 정말 후회 없이 양심의 자책 없이 하늘을 우러러 보름아도 고개 숙이지 않고 눈 감을 수 없는 그런 길인지 행동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잊지 않으면서 좀 어떤 움직임이든 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무리에 따라서 그 길을 하염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끝까지 낼 수 있고 그 목소리에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지난 한 시간 동안 또 열심히 투쟁해 오시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묵인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방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묵인을 통해 한 번 더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그 환기를 불러일으키고자 그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감사드립니다. 뭐 제 개인적인 또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면은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좀 제대로 하고자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반대 극부가 너무나 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고자 하면은 그걸 짓밟고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나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앞에서 이렇게 투쟁해 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굳건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독님 말씀이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향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시어하면서 볼 수 있는 시기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네. 일단 저희도 여러 준비를 하면서 배급사를 컨택을 하고 싶었는데 배급사 측에서는 지금 영화계의 전반적인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상영을 도전을 해보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다 보니 그 텀블벅을 다시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홍보를 해야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질 것 같아서요. 텀블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영화관을 하나하나 다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오늘처럼 이렇게 목요일이나 늦은 시간에 잡으면 아무래도 힘드니 주말이나 이렇게 적당한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컨택을 해서 각 지방이든 도시, 구든 도시든 몇 개 지역이라도 좀 주기적으로 좀 그 상영을 해서 좀 입소문이라도 타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모임분들이랑 다시 한번 이 배급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여러 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유튜브 채널 보시고 우리 소식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세월호에 관한 자료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계속 봤거든요. 지금도 김호준이 방송을 많이 보기도 하고 걔네들이 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이런 걸 봐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또 다른 해결책이 올 세상이 온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다. 네, 아유, 감독님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박수로. 마지막으로 잠깐만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그 전찬일 감독님 영화 보고 왔거든요. 그래 그분도 이렇게 배급 때문에 나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배급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고 참 이 다큐멘터리 영화 그 전에 뭐 시스타파 그쪽 팀도 하는 것도 보고 왔는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배급을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어려움을 알았고 그 수많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도움 주신 분들 이름 쫙 올라올 때 거기에 한 줄 이름 못 올린 게 너무 죄송하다 정말 느꼈고요. 온 나라가 조상집이 되어 가니까 점점 나라가 어두워지는 걸 느끼고 사회적 참사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 배우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쳐덮어 보니까 숨기려고 그러고 아무도 처벌 안 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문재인 같은 사람 그걸로서 당선되다시피 해놓고 끝까지 회피하는 모습에 정말 치가 떨렸거든요.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존경한다 말씀 듣고 우리가 저는 5.18도 경북입니다. 경북. 나중에 경북. 5.18 외곽. 사건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외곽. 진실을 알고 많이 놀랬잖아요. 우리 경북의 학생들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제가 교육 쪽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서 지역 학생들에게 5.18 알리는 심정으로 세월호를 뒤늦게라도 열심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당사는 내년에는 꼭 당선되셔가지고 중국 학생들에게 출마의 별을 여기서 하는 예, 거예요. 묵인의 메시지를 조례를 통해서 꼭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학생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사실 2분 남았는데 제가 감독님께 한번 기념 촬영도 좀 하죠. 네, 네. 저도 4.16 연대 지금까지 회원인데요. 사실은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비난을 받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계속 투쟁을 하셨는데 그런 유가족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어떠셨는지 하고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왜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을 선생님이 하셨는데 까야. 지금 시점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내 생존의 의미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사람인지라 제 요구가 저희 모임의 이야기들이 그들한테는 독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을 받게 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없었어요. 묵인이라는 이 제목처럼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피력하려 했었고 들어주지 않아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면과 어떤 방어 체제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뭐 다들 갔죠.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저들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는 진실이었기에 누군가는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처럼 그것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들한테 한마디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제 모습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진실을 밝혀주겠다던 약속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했고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으려다 보니 너무 억울해서 영화를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알리고 싶어하는 그 발걸음이 행여 지금처럼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2차 텀블벅이 오픈되게 되면 맹렬하게 터뜨려 주시고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